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이야기는 다양한 배경을 가진 두 명의 게스트와의 만남입니다. 이들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삶의 다양성과 다른 문화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습니다. 앞서 온 파나마 출신 게스트가 오늘 나간다며 호스트는 방을 바꾸고 싶으면 그렇게 하라고 해서 좀 더 넓은 방을 쓰게 됐다. 조금 귀찮을 수도 있는데 전혀 개의치 않아 했다. 단순히 돈만을 위해 운영하는 사람은 분명히 아닌 것 같다. 한국에서 받아보기 힘든 배려를 너무 여러 차례 받다 보니 내가 이상한 건지 터키인들이 이상한 건지 알 수가 없다. 파나마 게스트는 헐리우드 영화 세트 제작 일을 했다는데 나이가 69세이며 은퇴하고 미얀마경계인 태국 최북단에 산다고 했다. 파나마 출생, 캘리포니아에서 오랫동안 일을 하고 태국에서 여생을 보내고 있고 3개월은 여행을 하고 3개월은 집에서 지낸다고 했다. 인생은 짧고 세상은 넓다며 웃었다. 난 비행기 타고 이곳으로 왔는데 그는 오토바이를 타고 카파도키아에 간다. 더 젊게 사는 그 모습이 대단해 보였다. 또 다른 게스트는 국적은 러시아 여자였는데 카자흐스탄에서 태어났고 부모는 이혼을 해서 아빠는 러시아 소치, 엄마는 카자흐스탄에서 살며 본인은 안탈리아에서 살려고 아파트를 구매했는데 아직 직업을 구하지 못해 아파트를 렌트비로 생계를 유지한다고 했다. 2년 전 구매 후 2배가 올랐다며 무심하게 말을 했다. 아파트값이 오르는 이유 중 하나는 러시아, 우크라 전쟁으로 많은 러시아인들이 안탈리아에 정착을 하기 때문이라고 호스트가 말했다. 터키인들은 러시아에 반감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았는데 그레메의 호스트도 러시아인들은 인상도 차갑고 영어를 사용하지도 않으며 불만스러운 표시를 잘 낸다고 했다. 관광한 지 20여일 지나다 보니 관광지보다 관광 온 사람들이 더 흥미롭다. 결국 사람은 사람이 제일 흥미로운 것 아닐까? 자연이나 역사적 장소에서 받는 감동보다 사람에게 받는 감동이 훨씬 더 크다. 게스트들과 이야기를 나누던 중 러시아인이 너 새벽에 안 자고 있더라라고 물으니 자기는 클럽에 갔다가 5시에 왔다고 했다. 어릴 때부터 지금껏 클럽 가본 게 10번이 안 됐나지만 호기심이 생겼다. 러시아인이 자연스럽게 자리를 떠난 뒤 호스트한테 나도 한번 가보고 싶고 그녀한테 데려가 달라고 말해봐야겠더니 자기가 데려다 준다고 했다. 아무래도 여자가 더 젊고 해서 더 쿨한 데로 데리고 갈 텐데란 생각이 들었어도 오케이 하고선 저녁에 보기로 했다. 이스탄불의 화려하고 다채로운 볼거리와 카파도키아의 광활하고 이색적인 풍경으로 본 뒤에 온 안탈리아에서는 휴양을 컨셉으로 보내야 할 듯했다. 노는 게 일하는 것보다 크게 쉽지 않아. 일하고 쉬고처럼 놀고 쉬고 해야 한다. 에어비앤비 숙소는 대체로 낡았는데 각 동네마다 낡은 만큼의 역사를 지닌 거라 조금 불편하지만 많이 다양하다. 새로워지는 인테리어는 획일적으로 되어 어딜 가나 다 같다. 좋은 게 좋은 거란 이상한 대꾸처럼 안탈리아는 지중해 연안이라 지중해성 기후다. 집에서 나와 5분쯤 가니 눈앞에 지중해가 펼쳐졌다. 태종대 같기도 하고 서귀포 같기도 했지만 더 넓게 보였다. 바다 멀리 눈 덮인 산도 보이는 게 신기하다. 저 높은 산은 해발이 얼마나 될지. 지형의 다채로움처럼 오늘 날씨도 변화가 심해. 땀이 나다 바람 불어 시원하다. 바다와 산이 서로 싸우듯 깊고 높게 자리 잡고 있다. 아침에 파나마인이 내게 밥 먹었냐고 묻길래 안 먹었다고 했더니 한국인 인사는 밥 먹었냐? 라고 알고 있다고 했다. 웃으면서 예전에 너무 먹는 게 귀해서 그랬다고 답했다. 난 먹는 게 귀하지도 않은 이 시점에서 제대로 된 식사를 언제 했는지 모르겠다. 일단 클럽은 밤에 가기로 했으니 주변도 익히고 밥도 먹고 할 겸 나섰다. 소개받은 식당을 갔더니 오후 2시부터 한단다. 술집도 아니고 터키는 대부분 식당이 빨라야 11시에 문을 연다. 발길을 돌려볼 거리가 많은 구도심으로 가는 중 동네 식당의 가판을 보고 있으니 허리가 살짝 굽고 쉰 목소리를 내는 노인이 손짓을 하기에 들어갔고 차양막 아래 자리를 잡고 도리뱅뱅이에 양념만 뺀 멸치튀김을 주문했다. 샐러드와 같이 묶음 판매인데 가격도 동네 식당 수준이었다. 보통 뭘 마실 거냐고 묻는데 그 질문을 안 하기에 샐러드로 목 막힘은 모면하겠다 싶어 음료는 생략하고 먹었다. 지불할 때 카드가 안 됐고 터키리라도 없어 5달러 주며 오케이 했더니 알았다고 했다. 음식값이 100리라였는데 환율대로 하니 97리라 정도 됐고 구도심 구경 후 1달러를 더 주러 갔다. 별말 없이 나왔고 동네 지인들에게 이유를 설명하며 미소를 짓는 모습이 보였다. 이스탄불과 달리 엄청난 크기의 모스크나 눈이 부실 정도의 디저트 가게의 조명은 없었다. 오히려 그래서 편안함을 주는 것 같았다. 관광객이 많다고 해도 움직임이 불편할 정도는 아니어서 휴양에 더 많은 비중을 둔 곳 같았다. 저번 공항에서도 이스탄불 가는 승객이 압도적이었다. 해변과 공원을 쉬엄쉬엄 둘러보고 구도심에 있는 6세기 때 생긴 모스크를 구경했는데
광화문 교보문고 주위에 볼 수 있는 예전 유적 흔적처럼 건물 내 유리바닥 아래로 잔해를 볼 수 있었다. 몇몇 흔적이 뭐가 중요해서란 생각을 종종 하곤 하는데 앞으론 흔적으로 찾아가 옛 모습을 복원하고 그것으로 역사를 이해하여 새로운 역사를 만드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로 했다. 클럽 갈 요량으로 보이지도 않는 수염을 깎고 나섰다. 7시 30분쯤 나서서 해도 앉았는데 클럽을 아무리 몰라도 그 정도는 아는데 구식 트램을 타고 구도심으로 갔다. 느릿느릿 이동의 효율보다 구도심까지의 데코레이션 기능이 더 큰 느낌이었다. 트램에서 구도심역이 저기 데리고 다니며 구경을 시켜줬고 걸으며 하는 말이 클럽은 여자는 혼자도 반기지만 그곳에서 술 주문은 최소 2,000리라라고 했다. 굳이 호스트가 날 데려다 준다고 했던 게 멋모르고 호구될까봐 미연에 방지를 해준 기분이 들었다. 대령까지 해서 1,000명의 부하를 뒀던 사람치고 너무 차분하고 숫기가 없는데 어떻게 군생활을 2,000리라 터키 물가로 환산하면 무지 큰 돈이고 생활여행자 경우 더 그렇고 가봐야 제대로 놀 줄 모르는 중늙은이인한테는 더더욱 그렇다. 개새끼들한테 죽을 뻔한. 다음으로 썰렁했고 뻘짓 순위 넘버원 등극될 아이템이었다. 밤의 거리는 서유럽과 다를 것 없이 로맨틱한 분위기가 넘쳤다. 좁지도 넓지도 않은 골목에 내놓은 테이블에 앉은 평화로운 연인들, 연주왕 빛나는 조명. 굳이 뭘하지 않은 듯한 자연스런 데코레이션. 한때나마 서로의 사랑을 확신하며 마음 편하게 로맨틱한 밤을 보낸 적이 있는지 자문해봤는데 1. 로맨틱한 장소 간 적 있다. 2. 서로 사랑했다. 3. 마음 편안했다. 세 개가 완벽하게 일치된 적은 없는데 그중 이번이 제일 안 됐던 것 같다. 사랑은 승자와 패자가 있는 게임과 같다. 호스트 친구가 한다는 레스토랑에 가서 병맥 2개를 시켰고 나만 저녁을 못 먹어 케밥을 하나 시켰다. 호스트는 맥주 한 병만 먹고 담배만 피웠는데 조금 뒤 운전해야 한다고 해서 1시간 정도 있다 일어날 쯤 호스트는 화장실에 다녀온다고 일어났고 난 한국 스타일로 소리 없이 계산을 했다. 다시 돌아온 호스트는 자기가 계산을 하려 손을 올렸다. 미리 계산된 걸 보고 난감을 표정을 하기에 당연히 내가 가자고 했고 정말 이 호스트는 이상한 것 같은 게 아니라 이상하다. 돌아오는 길에 1달러 추가로 줬던 그 가게를 지날 때 저기가 싸고 좋은 데라고 알려주기에 내가 1달러 추가로 주러 갔던 곳이라고 말했더니 같이 가서 인사를 나누는데 난 말 한마디 없이 동네 주민이냥 자연스러웠다. 이 새벽에 몇 명의 부추기는 친구들로 인해 유럽에서 술, 담배와 함께 해밍웨이가 된 듯 혼자 개폼 잡고 있다. 큼지막한 이동 경로. 동쪽에서 서쪽으로가 넓은 국가. 대충 동쪽 방향으로 터키의 반을 갔다. 가다가다 한국까지 갈 것 같아 꺼거 남쪽으로 그 다음은 서쪽으로. 처음엔 터키 북부 흑해 연안을 돌 생각이었는데 너무 생소한 곳이라서 이름이라도 들어본 곳으로. 닥치는 대로 다녀도 어차피 이곳은 낯설어 새롭고 이상하고 신기한 곳 어딜 향하든 후회는 없다. 정 아쉬우면 다시 오면 될 일. 오늘도 불면의 밤을 지나 뒤로 속이 울렁 미식거렸다. 아침을 먹으면 식곤증이라도 생겨 잠이 올 텐데 이른 시간 문 여는 곳도 없고 나가면 그 길로 돌아다니려고 할 텐데 걱정하면서 불면 촉진제 커피를 먹고 있었다. 그때 러시안 걸은 파나마인이 만들어 놓고 간 당도도 밀도도 걸쭉을 지나 잼 같은 요거트를 삶은 계란 위에 올려 먹고 있었다. 한때 호르몬 문제로 같은 양을 먹어도 베이킹 파우더 통으로 먹은 것처럼 살이 쪄 120kg까지 갔고 위 절제 수술을 해서 60kg 이상을 뺐다고 했다. 그러면서 예전에 말 위에 올라탄 사진을 아무렇지도 않게 보여줬는데 말보다 더 커 보이지 않냐고 셀프 디스를 하며 웃었다. 정말 말을 탔다기보다 말을 사타구니에 끼워 놓은 것처럼 보이긴 했다. 삶은 계란이라 했거늘 왜 계란 삶아 먹을 생각을 못했을까? 단순히 생각이 짧았다기보다 머무는 곳의 분위기 탓이었다. 1. 이스탄불 쓰고 싶은 것 다 써도 좋다. 그런데 적당히 해라. 까칠한 듯 보이는 인텔리. 2. 카파도키아 해먹을 만한 걸 살 수 있는 슈퍼도 없다. 돈에 집착 덜하는 자존심 강한 촌데레 스타일. 3. 안탈리아 바로 옆에 큰 슈퍼마켓이 있고 호스트가 네 마음대로 하세요. 모든 사람에게 따뜻하고 부드러운 사람. 처음 이스탄불에 왔을 땐 일본도 좋았지만 12박 13일 있었는데 체크인과 세탁기 부탁할 때 제외하곤 볼 수 없었고 문자로 인사 중 잊지 말고 평가 잘 부탁한다고 했다. 자기가 정말 잘하면 그런 말이 필요 없는데 터키를 몰랐을 땐 좋았지만 알고 나면 감동까진 아닌 사람. 두 번째 카파도키아에선 젊고 매번 잠이 모자라고 식사량이 적어 피곤해 무뚝뚝해 보이지만 사람 좋아하고 센스 있는 사람. 마른형의 터프가이 스타일. 이곳 안탈리아에선 아들, 딸 교육 때문에 앙카라로 와이프까지도 떨어져 있어 외로워 보이는 기러기 아빠.
혼자 둬도 절대 허튼질 안 할 수학을 좋아하여 사리 분별이 바르지만 표현만은 부드러운 사람. 1번 제외하고 2번과 3번은 두고두고 남을 호스트인데 감동은 2번인데 이번 여행의 컨셉 편안함으로 보면 3번의 사려 깊음이 제일인 듯 했다. 식욕에 대한 갈증도 없었지만 바로 슈퍼로 가서 이것저것 그동안 먹었던 것을 샀다. 맥주는 그렇고 그랬지만 식사 때마다 먹은 묽은 요거트 아이란 가격을 보니 7리라. 보통 20리라로 식당에서 팔았는데 카파도키아에선 40리라로 먹었다. 골프를 못 배워 가보진 못했으나 들어서 아는 골프장 그늘집 물가다. 마케팅 조사팀처럼 장을 봐온 지 어언 10수년의 시야로 본 일반 물가는 대동소이하다. 전체로 보면 한국보다 싸고 항목별로는 차이가 커서 터키 물건 떼어다 팔 것 아니므로 이만 이제 2박 후 낮 12시 와서 한 거라곤 구도심 2번 돈 게 다이다. 내일이면 떠날 예정인데 한 게 없다. 불면증 완화를 목적으로라도 3일을 어제 개인적으로 연장했다. 민망하게 물었다. 하우머치 민망하게 대답했다. 1000리라. 두 봉지에 담을 정도로 넉넉히 샀는 것 같은데 500리라 한국돈 35,000원치를 샀다. 사박을 해도 조금은 남겠지만 대수로울 건 아니고 더 챙겨주고 싶은 마음이지만 이 독거증년도 집에서 뭘 해먹는 사람은 아니다. 냉장고에 내가 사온 걸 구분해 넣고 나서 호스트 러시안 걸에게 니들 맘대로 해라 하고 나니 곳간에서 인심난다는 말이 어울리진 않지만 마음이 풍족해지며 홀가분해졌다. 홍차를 우려먹는 이유인지 전기밥솥같이 커피포트가 끓이는 기능을 더해 보온 기능까지 있다. 저녁엔 사온 감자와 양파로 감자 양파채 볶음을 해볼까 한다. 감사합니다. 다양한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 우리는 세상을 더 폭넓게 이해하고 존중하는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의 경험을 통해 자신만의 판단을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런 경험들이 결국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을 넓히고 우리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드는데 크게 기여하게 됩니다.